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232쪽입니다. if를 사용한 가정법에서 표가 있는데 이 표가 이제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if 절에 보면은 주어 그리고 나서 과거 시제 비동사라면 were를 쓰겠죠. 그런 경우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뭐를 쓴다? 동사 원형을 쓰는 거. 의미는 현재 사실의 반대. 문법의 이름은 가정법 과거 이렇게 부르죠. 두 번째는 if를 쓰고 주어를 쓰고 그 뒤에 had, pp를 씁니다.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뼈대가 되는 곳에서는 would, could, should, might 뒤에 뭐를 쓴다? have, pp, have, pp를 사용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짝꿍이 가장 기본 짝꿍입니다. 그 다음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어난다고 치면 이럴 때 뭘 사용한다고요? if 절에 should를 사용합니다. if 절에 should. 그런 경우 주절은 자유롭게 미래도 괜찮고 명령문도 괜찮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가정법 미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가정해 본다면 이런 의미일 때는 if절에 동사를 뭘 써야 될까요? were to 부정사, were to 부정사를 쓰고 뼈대가 되는 주절에서는 would, could, should, might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혼합 가정법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 이럴 텐데 이렇게 섞어줄 때 얘는 반드시 시간에 대한 힌트를 문장 안에 주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현재 사실의 반대를 표현하는 것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더 옛날에 그랬다면 즉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 이럴 텐데 이런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if 절에다가 뭘 쓴다? had, pp 주절에는 would, could, should, might 뒤에다가 동사원형 이런 형태를 많이 쓰게 되고 반드시 그 안에서 시간의 힌트를 찾아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게 그 표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어떤 상황이고 우리말로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쭉 정리해 드린 거니까 이제 각자 보시면 되겠고요. 233쪽으로 가겠습니다. 233쪽에서 가정법 과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네모칸 안에는 역시나 설명 부분이니까 우리는 예문으로 내려가 볼게요. 가정법 과거 예문을 보면은 여러분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다? 짝 맞추기. 자, 밑줄 그어보세요. if 절에서 동사 과거 시제 어디 있습니까? were 밑줄 그으시고 뼈대가 되는 부분에서는 could fly의 밑줄 그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짝이 맞는가를 확인한다. 되셨죠? 자, 여기서 if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if를 지우면 뭐가 앞으로 튀어나가죠? were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were I a bird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두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문장은 if it were not raining 여기서 were의 밑줄 그으시고요. 여기도 was가 아니라 were라고 썼죠. 뭐니까? 가정법이니까. 그 다음에 I would go shopping, would go 여기도 밑줄. 그래서 if 절에서 were 하고 주절에서 would go가 짝을 이루어서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세 번째, if I knew her name, knew의 밑줄 그으시고요. 현실은 뭐예요?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I would tell you. 알면 말해줄 텐데 몰라서 말을 못 해주겠어 라는 의미. would tell you. 말해줄 텐데 라는 말은 미안, 말 못 해주겠다. 이렇게 의미까지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if you didn't catch a cold, you could be at work. didn't catch가 과거 시제일까요? 물론 이것이 조건을 표현한다면 또는 명사절이라면 과거 시제일 수도 있겠으나 문장 뒤에까지 쭉 보니까 you could be at work. 너 회사에 있을 수도 있는데, 너 출근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짝을 이루는 뭐다? 가정법 과거.
무엇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밑줄 그은 부분 있죠? 그 부분들을 빠르게 맞춰주시면 돼요. 세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뭐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제일 아래에 있는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If I had known the truth, I would have given you the prize. 밑줄 어디다 그릴까요? 앞에서는 had known, had pp 부분인 had known의 밑줄을 그으시고 주절 would have given, would have pp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사실을 몰랐어, 진실을 몰랐어. 그래서 너에게 상을 못 주었던 것이 사실인 거예요. 너에게 못 주었는데 알았으면 너에게 주었을 거야. 이렇게 의미까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234쪽 If we had gone by car, we would have saved time 에서 밑줄 어디다 그릴까요? had gone by car 에서 had gone, had pp 왜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떠나버렸다가 아니죠.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지 않았는데 갔다라고 치자면 이라고 해서 과거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인 겁니다. We would have saved time, would have pp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현실은 어땠어요? 시간을 절약하지 못했어 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 뭐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짝을 맞춰주시고요. 세 번째 What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smelled gas? 자, 여기서 끊을게 잘 해보세요. What would have happened 에서 끊고 if I hadn't smelled gas 에서 if절이 어디 있습니까?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If I hadn't smelled gas 내가 가스 냄새를 못 맡았다고 쳐보자. 과거 사실의 반대.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가스 냄새를 맡은 게 현실이죠? 자, 못 맡았더라면 What would have happened? Would have pp 무슨 일이 생겼을까? happen은 무슨 동사? 자동사. 그렇죠? 그래서 would have pp 무슨 일이 생겼었을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과거 사실의 반대. 네 번째, if I had done homework, I might have answered the question. if 뒤에 밑줄 어디다 그을까요? had done, had pp.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 그리고 또 어디 밑줄? might have answered, might have pp 밑줄 그으시고 그럼 현실은 뭐예요? 질문의 답을 못했다. 이것이 현실이죠? 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 다섯 번째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문장까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여러분 거의 완성 단계인 거예요. If it had been sunny yesterday, our picnic would not have been cancelled. 자, if절에 보니까 had been 이렇게 돼 있죠. had been 그리고 yesterday에도 밑줄 그어볼까요? 여기 yesterday가 있으니까 뭐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과거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sunny 하지 않았어. 어제 날이 맑지가 않았어. 근데 맑았더라면 괜찮으세요? 네, 과거 사실의 반대. Our picnic, 우리 소풍이 would not have been cancelled. would not까지는 괜찮죠? have been cancelled에서 have been pp를 뜯어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would have pp를 사용한 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사용을 한 것이고 would have pp에다가 뭐까지 더해줬습니까? be pp까지 더해줬죠. 피크닉, 소풍은 취소되는 거라서 수동태의 be pp would have been pp would have been pp 수동태까지 알아보실 수 있으면 완성 단계인 겁니다. 네 번째, 가정법 미래 보겠습니다. 가정법 미래 중에서 첫 번째는 가능성이 낮은 거라서 어떻게? 주절의 모양이 보다 자유롭다.
그럼 1번 보시면요. 1번 If I should win the lottery, I will buy a new house. 그래서 should의 밑줄 그으시고 if 절에 should의 밑줄 긋고 뼈대가 되는 절에서 will buy의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If you should go to 제주. If you should go to 제주. 만약에 제주도에 가게 된다면 말이야. Go and see 절물. 제가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절물. 네,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휴양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go and see, 가서 보세요라고 명령문으로 제시했죠. 이것도 언제 가능하다? 가정법 미래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should, if절에 should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세 번째, if this microwave oven should need repairing, call 해놓고 전화번호 쭉 나와있죠. 자, 여기서 should need repairing 밑줄 쭉 그어버리시고요. 여기를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microwave oven이네요. microwave oven. 자, 사물주어입니다. 사물주어를 썼고요. should를 썼어요. should를 쓴 이유는 그럴 리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런 뜻이고요. need, 필요로 하다 썼습니다. 그러면요, 원래는 need 뒤에는 to 부정사를 쓰는 게 맞는데 오븐은 뭐가 필요해요? 수리할? 아니요, 수리될 필요죠. 그래서 원래는 need to be repaired, need to be repaired 인 건데 to be pp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ing 쓸 수 있는 거죠. 다시 사물주어 need, ing 이 형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call, 전화해주세요. 뚜레뚜레뚜레 이렇게 전화번호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call의 밑줄을 그으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즉 과거형을 사용하지 않고 명령문이나 미래시를 쓰는 거는 뼈대가 되는 부분을 보고서 if절에서 뭘 확인하자? should를 확인하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시험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should까지 됐는데 need 뒤에 왜 ing지? 아, 사물주어니까 명사 수리가 필요하다면 이라는 명사의 느낌으로 동명사를 썼구나. 이것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번째, if something should happen to you, just call me at once. 여기도 should happen의 밑줄 그으시고 call me에서 call의 밑줄 그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아무 일 안 생기겠지만 생기면 call me,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가정법 미래 첫 번째 잘 알아봐 주셔야 되고요. if가 없어지는 경우 뭐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should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두 번째, 가정법 미래 두 번째인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는 뭘 사용한다? were to 부정사. 자, 그러면 235쪽에 예문 동그라미 1번 if the sun 밑줄 were to rise. 여기 밑줄 그으시고 또 어디 밑줄 그을까요? I would learn Japanese. would learn. would 뒤에 동사 원형의 밑줄. 자, 두 번째. If I were to meet an alien, I would ask them to dance with me. were to meet an alien. 외계인을 만날 리가 없지만 만나면 I would ask them. 내가 요청할 거야. 춤춰달라고 해서 ask 오형식으로 썼죠? 그런데 그보다 지금 여기서 주목할 것은 would 뒤에 동사 원형을 썼다. 거기 봐주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가정법인지 아닌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ask를 오형식으로 썼네 까지도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What should I do if I were to forget my name? 에서 끊어읽기 어디서 끊을까요? What should I do? 에서 끊습니다. What should I do? What? 무엇을 should I do? 내가 해야 될까? If I were to forget my name. 내가 이름을 잊어버릴 리가 없어. 근데 만약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에서 중요한 것은 뭘 표현해야 된다?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그 안에 없으면 잘못된 짝꿍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볼게요. If I had gone to the party, I would be tired now. 에서 끝에 있는 now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됐어요? 네. now에 동그라미 쳐서
지금 피곤할 텐데니까 지금 피곤하지 않아인 거고 앞에 if 절에서 had gone 뭐의 반대? 과거의 반대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나 파티에 안 갔어 인 거예요. 근데 갔었으면 지금 피곤할 텐데 안 가서 지금 피곤하지 않아. 과거 사실의 반대와 현재 사실의 반대를 섞어 놓은 거 바른 문장이죠. 비교라고 되어볼까요? 비교. If I had gone to the party, 내가 갔었으면 I would have met Jack, would have PP. 자, 요거는 파티에 안 갔죠. 근데 갔었으면 그 자리에서 잭을 만났을 텐데 라고 해서 문장 전체가 뭐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과거에 관해서 말하는 거. 그래서 비교에 있는 문장은 파티에 안 갔고 그래서 거기서 잭을 못 만났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If you had not bought the dress, you would have much money now. 여기도 now의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now의 동그라미. You would have much money now. 지금 돈이 많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실은 뭐예요? 지금 돈이 없다는 거죠? 왜 돈이 없나요? 앞에 보니까 had not bought the dress 라고 했어요. 그것을 안 샀으면 지금 돈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 옷을 샀어.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 라는 혼합 가정법을 만들겠습니다. 혼합 가정법은 여러분이 시간을 표현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236쪽 보겠습니다. 236쪽 세 번째. 자, If I had not broken my leg last week, I would dance with you now. 자, 해석하지 말고 모양만. 자, last week의 동그라미, 끝에 있는 now의 동그라미, last week 동그라미, now의 동그라미. last week이니까 시제를 뭘 써야 되겠어요? 네, 과거에 관해서 표현해야 되겠죠? 과거에 관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if절에 had, pp, 그리고 주절, now, 지금의 반대 쓸 거니까 would, could, might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짝꿍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if가 들어가는 가정법에서 if가 지워진 형태를 보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 I wish 또는 as if 가정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접속사 if가 생략된 형태의 세 가지 외우셔야 그랬죠? were, should, had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were로 시작이 됐는데 끝에 물음표인가요? 아니에요. 다 마침표로 끝나게 될 거예요. 자, were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주어. 그럼 이게 비동사니까 비동사 뒤에 뭐가 있다? 보어가 있어야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바뀐 거다? 가정법 과거가 바뀐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were로 시작했어요. 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뒤에 뭐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가정법 미래 두 번째 거가 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 두 번째.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if가 숨어 있는 거고 주절에서 주어를 쓰고 뒤에 어떻게?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과거형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두 번째, should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if, 주어, should, 동사원형이었던 거니까 should가 있고 주어 했으면 조원형 이렇게 되겠죠? 가능성이 적은 미래를 표현하는 거. 그렇다면 주절은 자유롭게 미래 시제든 명령문이든 편안하게 내용상만 맞으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had로 시작했습니다. had가 뒤에 있는 pp하고 짝을 이루어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즉 would, could, should, might 뒤에 뭐가 오겠습니까? have, pp 요게 기본 형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37쪽에 I wish 가정법 그리고 as if 가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 wish 가정법 그리고 as if 가정법은 우리 if 가정법하고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선 형태부터 볼게요. I wish는 나는 소망한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럼 그 뒤에 소망하는 내용을 붙일 텐데 보통 that 이하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that은 생략이 가능하겠고요. 소망하는 내용을 주어가 동사하기를 소망한다 라서 자연스럽게 주어가 동사하면 좋겠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어가 동사 다를 희망한다가 아니라 주어가 동사면 좋겠다 그러면 좋을 텐데 이렇게 그래서 소망하는 그 순간에 그렇지 않은 상황을 놓고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 같은 걸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바로 가정법을 갖다 쓰는 건데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과거 시제를 썼다. 자, 비동사라면 뭐 쓰겠어요? were 이렇게 되겠죠? 요게 있으면 앞에 wish 그러면 좋겠네 라고 지금 아쉬움을 느끼는 상황과 똑같은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하는 순간이 여기가 wish가 될 수도 있고 뭐 wished가 될 수도 있죠. 나는 희망한다 일 수도 있고 나는 희망했다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뒤에 과거 시제가 쓰여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런 상황이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해놓고서 예전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와서 내가 어릴 때 공부 좀 열심히 할걸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할 걸이 아니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전에 좀 열심히 할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과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벌어지지 않은 일, 즉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had pp를 사용합니다. had pp를 쓰면 요 모양을 보시고 앞에 wish든 wished이든 요거보다 더 이전의 상황을 뜻한다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I wish 가정법에서 여기에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소망하는 순간 그럼 좋을 텐데 바로 그 순간에 그럼 좋을 텐데 인 거고 had pp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전에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의 경우는 보통 요게 나오고 요 안에 뭐 어렸을 때 뭐 더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이런 식으로 안에 시간을 표현하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의하시면 되고요. as if 가정법 볼게요. as if는 마치 뭐뭐한 것처럼 마치 뭐뭐한 듯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냥 as if를 말하지 않고 as if 가정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편입을 공부하신 분들은 as if를 실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쓸 수 있다라고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as if는 가정법 선까지만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as if를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 그러니까 그냥 현재 시제를 갖다가 뒤에다가 쓰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것은 시험 범위가 아니므로 가정법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I wish랑 차이점은 as if는 뼈대가 아닙니다. I wish는 나는 소망한다 that 이하를 이라서 문장의 주어가 I, 문장의 동사가 wish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as if는 어떻게 쓰이냐면 주어 동사 뒤에 as if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가 될 텐데 이 부분이 물론 부사절일 수도 있어요. 주어가 동사한 것처럼 주어가 동사한 것 마냥 그런 뜻이라고 부사절일 수도 있는데 이 형식에서
보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어 역할도 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들린다. 이렇게 보어 자리에 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부사절일 수도 있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가 중요한데요. 자, 요때 기준 역시나 요 앞에 있는 동사와 이 as if절에 있는 동사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동사랑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as if에서 말하는 상황은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서 실제 의미는 사실은 아니면서예요. 사실은 아니면서 그런 것처럼 아시겠죠? 사실은 아니면서 그런 것처럼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했을 때 요 동사하고 사실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한 as if들의 동사가 시간상 같은 순간에 일어난다면 여기를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비동사라면 were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주어가 동사한다. 마치 예전에, 더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즉 뼈대가 되는 동사보다 더 옛날 일을 가정하고 싶으면 had, pp를 사용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I wish 하고 as if를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기준점이 달라서 그래요. 문장 뼈대가 되는 동사 I wish에서는 wish, as if에서는 그보다 앞에 있을 문장의 뼈대가 되는 동사랑 같은 시점에 대한 반대 상황을 얘기한다면 가정법 과거의 모양, 즉 동사의 과거 또는 비동사라면 were의 형태를 취하고요. 그거보다 더 이전의 상황을 표현하고 싶으면 had, pp를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주의사항 보시면 주절 동사와의 선후관계, 주절 동사와 무엇이 먼저인지 아니면 같은 시점인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237쪽에 있는 그 네모칸에 있는 형태들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그 표가 좀 복잡하면 우리 칠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형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I wish를 쓰고 그 뒤에 가정법 과거를 썼다. 자, 가정법 과거라는 말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뭘 사용한 거다? 동사의 과거 시제. 여기 있죠? 동사의 과거 시제. 비동사라면 were를 썼습니다. 그러면 요건 뭐다? 요거랑 요 wish랑 같은 상황.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좋겠다 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갖고 판단하나요? 나는 소망한다에서 이 wish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모양이 뭐의 반대? 현재의 반대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거랑 똑같은 상황에 대한 가정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I wish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 즉 had, pp를 썼다라는 거는 wish보다 더 예전에 그랬으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 wish 뒤에 had, pp 더 전에 그랬으면 이라고 지금 아쉬움을 느끼는 또는 지금 후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경우 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어렸을 때 등등의 표현이 같이 더해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문장 안에서 잘 파악하실 수 있으면 절대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as if 볼게요. as if 또는 as though도 똑같은 뜻인데요. as if나 as though 뒤에 가정법 과거를 썼다라는 말은 동사의 과거 시제 비동사는 were를 썼겠죠.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요 동사랑 같은 시점에서 사실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as if나 as though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 즉 had, pp를 썼다라는 것은 여기 뼈대가 되는 동사보다 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주어가 동사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에서 문장 함께 살펴볼게요. 우선 237페이지의 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참고는 우리 공무원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살짝 참고만 하시고 페이지 넘겨서 238쪽 238쪽에서 이제 어떻게 의미를 추론하면 되는지 쭉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우리는 239쪽으로 가겠습니다. 239쪽. 자, 1번 예문 볼게요. I wish she were here with me. were의 밑줄 그을까요? I wish she were here with me. 여기에서 I wish, 나는 소망한다. 무엇을 원하죠? 나랑 지금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현실은 뭐예요? 지금 같이 있지 않은 거죠. 그거를 were에서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were의 밑줄을 그으시고요. were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로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were를 보시면 앞에 있는 wish랑 똑같은 시점. 그래서 지금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I wish I were rich. I wish I were rich. 에서 I were에서 were의 밑줄을 긋고 앞에 wish. 그래서 나 지금 내가 부자면 좋겠어. 내가 지금 부유하면 좋겠어. 인 거라서 wish랑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세 번째, I wish I could meet her. 에서 could meet의 밑줄, could meet. 자, 조동사의 과거형을 썼습니다. 여기서 조동사 과거형은 왜 썼을까요? 네, 바로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wish하고 could meet이 똑같은 시점. 그녀를 지금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I wish there were no exams. I wish there were no exams. were가 되어 있습니다. 이 were는 wish랑 똑같은 상황. 그래서 지금 시험인데 시험이 지금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밑에도요. 네,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과거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랑 똑같은 시점. 그 시점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나 안타까움을 표현한다라고 분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교재 240쪽. 240쪽은 I wished,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문 볼까요? 예문 가운데 이하 보시면 되겠어요. 예문 첫 번째, I wish you had left that unsaid. I wish, 나는 소망한다. 뭘 원하죠? had left의 밑줄 그으실까요? had left 밑줄. had pp를 쓴 거죠. leave, 남겨두다를 had pp로 썼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거랑 남겨두다 했을 때 남겨두는 것이 예전에 그냥 두었더라면 이라고 지금 아쉬움을 느끼는 상황이다. 구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I wish, 아쉽다. 너가 말 안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문장이거든요. 여기에서 wish는 현재 시제인데 그 뒤에 내용에 had pp, had left를 쓴 거는 더 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leave가 지금 바뀐 거죠. leave 몇 형식? 5형식. leave 5형식에서 목적어는 that, 그것. 목적격 부어 어떤 상태로? unsaid, 말해지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그것이 말해지지 않은 상태로 남겨졌더라면 인 거예요. 그것이 말해지지 않은 상태로 남겨졌더라면 이라고 지금 아쉬움을 느끼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had pp가 된 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1번 조금 어렵지만 1번은 문장 5형식에서 leave의 형태까지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번도 중요하고요. 2번도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I wish Kim hadn't made a mistake. I wish Kim hadn't made a mistake 에서 I wish, 자, 지금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킴이 실수하는 거, make a mistake를 had pp의 구조로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수 안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더 전에 과거에 실수 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지금 아쉬움을 느끼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had pp를 쓰는 거는 더 전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시고, 자, 3번 별표. 3번처럼 이렇게 시간의 힌트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I wish I had earned more money when I was young. 자, 여기서 I wish I had earned의 밑줄 그어보시겠어요? had earned가 맞는 이유, had pp가 맞는 이유는 제일 끝에 when I was young, 내가 젊었을 때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돈을 좀 더 벌어둘 걸이라고 지금 아쉬움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시제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241쪽 as if 보겠습니다. as if에서 1번과 2번은 넘어가고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He acts as if he were the boss. He acts. 그 사람이 행동을 해. as if를 사용한 것은 사실은 아니면서 라는 내용이죠. 자, 그 사람이 행동의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장도 아닌데 지금 현재 사장이 아닌데 사장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act 하는 거랑 사장인 거랑 동일한 시점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도 아닌데 사장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도 보겠습니다. She looks as if she were sick. She looks, 그녀가 뭐뭐한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이 형식 동사로 look이 쓰였습니다. 그럼 어떤 것처럼 보여요? as if 뒤에 she were의 밑줄 그으시고요. she were sick 에서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가 아니라 지금 아픈 것처럼 보이는 거죠. look처럼 보이는 상황, look하고 sick하고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게 사실인데 안 아픈 게 맞는데 아픈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요것도 시험에 등장해요. 여기 지금 3, 4, 5번 다 자주 등장합니다. My mom treats me as if I were a child. My mom treats me. 엄마가 나를 대해요. 엄마가 나를 대우하는데 as if I were a child. I were에서 were의 밑줄 그으시고요. 왜 were를 썼나요? 지금 내가 어린 아이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거예요. 지금 나는 애가 아닌데 아이인 것처럼 대한다. 자, my mom treats의 밑줄 그어볼까요? treat, 어머니께서 대하신다. 자, 지금 대하고 있죠? 현재 시제를 썼잖아요. 그러면 treat, 대하는 상황이랑 I were child에서 의미는 뭐죠? 나는 지금 child, 어린아이가 아니야. 어린아이가 아닌데도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습니다. 정리되시나요? 네,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예문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He talks as if he had visited Paris. He talks, 그가 말한다. 자, 말하는 거 현재 시제를 썼어요. As if he had visited Paris. had visited의 밑줄 그어주시고요. had pp를 쓴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파리를 방문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자, 그가 말을 하는데 파리에 전에 안 갔으면서 갔다 온 것처럼 말한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더 이전 상황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had visited, had pp를 사용한 게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He behaves, 그가 행동을 하고 있어. As if he had been to Europe. had been의 밑줄. 자, 유럽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행동하는 거랑 유럽을 방문하는 거의 시점을 비교했을 때
자, 행동은 현재 시제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유럽을 과거에 안 가봤는데 가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요. as if하고 I wish에서 어떤 상황에 관해서 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제 if가 보이지 않아도 가정법인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